네, 여러분. 오늘은 프로시저 영상을 기존에 없던 내용들 추가를 했고, 예제마다 나올 수 있는 명령어들을 그냥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게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각 5점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432라고 말하시는 그 내용, 제일 길게 코드 작성하셔야 되는 게 2번으로 주로 나와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꼭 다 푸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1, 2, 3번 전부 다 푸시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 하시면 1번, 3번이라도 꼭 푸셔야 되고요. 얘네 두 개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고 10점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 2번만 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1번, 2번, 3번 이 내용만 딱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추가로 설명,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시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실제 시험보다 많은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기출문제지 꼭 많이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다 응용해 보시고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팡팡요금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요금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요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 기본요금 콤보 상자 CMB 그러면 콤보 상자 우리 버튼 누르면 밑으로 쭉 떨어지는 상자들 있죠. 걔네들을 콤보 상자라고 하고 앞에 주로 CMB라고 붙여요. 이러면 콤보 상자라는 의미예요. 이 구분 목록에는 K6부터 L8 요렇게 K6부터 L8의 내용이 표시되고 마지막 보호자 동반은 OPTU 이게 옵션 단추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그란 단추랑 체크박스 두 가지 체크할 수 있는 상자들 있죠. 동그란 단추를 OPT라는 이름으로 옵션 단추라는 의미로 붙이는데 OPTU라는 상자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 작성을 했어요. 총 3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어를 적어 놨어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add 아이템이라는 걸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팡팡요금관리 단추 클릭하면 여기 팡팡요금관리 시트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나타나도록 하란 얘기예요. 이걸 .show라 그래요. 보여주세요. .show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는 얘기는 이 폼이 열리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이게 딱 열리자마자 구분 기본요금 콤보 상자 여기 구분 기본요금이라는 칸이 보이죠. 누르면 떨어지는 얘를 콤보 상자라고 해요. K6부터 L8 영역의 값이 표시되고 지금 K6부터 L8 영역 아까 이 6칸이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폼이 초기화되면 열리자마자 이 내용이 여기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건 로우 소스로도 하실 수 있고요. add 아이템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로우 소스를 쓰실 건데 add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적어놨죠. 이렇게 컨트롤명 로우 소스는 셀범위 그랬어요. 이 컨트롤 상자의 이름 CMB 구분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기도 했지만 안 알려줬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CMB 구분 로우 소스는 K6부터 L8 이렇게 적으면 이 내용이 콤보 상자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이 열의 개수를 지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그래서 적어놨어요. 콜룸 카운트는 2 이렇게 안 적어도 될 때는 자동으로 이미 열의 개수가 다 보이도록 설정이 됐을 때 콤보 상자는 주로 시험 문제에서 열의 개수가 다 표시되도록 미리 설정을 해 놓고요. 리스트 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상자 있죠. 이런 콤보 상자가 아니라 그냥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흰색 박스 이걸 이제 리스트 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리스트 상자는 콜룸 카운트를 지정 안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험 보실 때 시험 문제에서 콤보 상자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콜룸 카운트를 굳이 직접 안 하셔도 자동 설정이 되어 있어요. 리스트 상자는 직접 지정을 하시도록 주로 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호자 동반 OPTU가 초기 값으로 선택되도록, 그러니까 폼이 딱 열리자마자 여기에 있는 U라는 이 동그란 단추, 옵션 단추라고 해요. 그래서 OPTU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초기 값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OPTU 상자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안 해놓으면 그냥 상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에 따라,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 문제에서 뭘 시켰는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OPTU가 초기 값으로 선택이 되도록 프로시저 작성을 했으니까 OPTU는 true라고 해주면 선택됐을 때가 true, 선택이 안 됐을 때가 false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true라고 했을 때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기본 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본 문법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코드 작성해 보실 거예요. 일단 이 버튼 누르면 폼이 열려야 되는 이 버튼은 어디에 있어요? 팡팡 요금 관리 엑셀 시트에 있어요. 이건 폼에 있는 게 아니죠. 엑셀 시트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있는 이 폼에서 해야 될 작업은 폼이 초기화 됐을 때 이 콤보 상자에 엑셀 시트 내용이 들어가서 보이게 할 거고, OPTU가 기본적으로 체크되게 하는 거, 이건 폼에다 하시는 거고,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한 이 버튼은 시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프로시저 창 켜볼게요. 개발 도구 메뉴 가시면 왼쪽 끝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고요.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단축키도 뜨죠. Alt F11 누르셔도 되고 그냥 얘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프로시저 창이 뜨는데 실수로 얘를 껐어요. 어떻게 키나요? 로 많이 물어보세요. 보기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탐색기 하시면 되고, 이 밑에 속성도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보기 가셔서 속성창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 외우시면 좋겠지만 굳이 안 하셔도 보기 메뉴 누르면 둘 다 있어요. 자, 여기서 팡팡 요금 관리 시트에 버튼이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시트 4번의 팡팡 요금 관리, 얘를 열으면 종이가 열려서 여기다 코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트에 있던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걸 먼저 해야 됐죠. 그래서 시트 코드 종이를 먼저 여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시트 안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고를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시트에 뭐가 있나 눌러봤더니 CMD 등록 작업, 워크시트 두 가지가 있죠. CMD 커맨드 약자로 버튼 이름을 붙일 때 앞에 CMD를 많이 붙여요. 아까 CMB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걔는 콤보 상자. 이거는 버튼을 이름 붙일 때 앞에 CMD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CMD 그러면 버튼, CMB 그러면 콤보 상자, 옵션 단추는 OPT, 체크박스는 CHK, 리스트 상자는 LST,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CMD 등록 작업 버튼을 누르면 이라고 하려고 선택을 하면 옆에 기본값으로 클릭을 처음에 잡아줘요. 클릭이 아닐 때는 눌러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주로 클릭이 나오겠죠.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행이 되게 하는 거라서.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작성만 하면 돼요. 폼의 이름 .show였죠. 보여주세요. 그러면 폼의 이름은 왼쪽에 폼 이름 뜨니까 확인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말을 해줄 때도 있으니까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쓰는 이름은 문제하고 혹시라도 조금 사이틱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얘를 보고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름을 쓰고 .show 하려고 점을 딱 찍으면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지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show를 찾으셔야 되느냐?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SH까지 하면 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잡았을 때 키보드 탭키를 탁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나는 소문자로 썼는데 앞글자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건 자동으로 명령어들은 앞글자 대문자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팡팡 요금관리 단추라고 했는데요. 그쵸? 우리가 엑셀 시트에서 봤을 땐 팡팡 요금관리라는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프로시저에서 이 버튼의 이름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CMD 등록 작업.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말을 해줘요. CMD 등록 작업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 편인데, 혹시라도 다르게
엑셀 시트에는 이 이름으로 알려주어 놓고 버튼의 이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왼쪽에 이 목록 중에서 CMD라고 적혀 있는 게 버튼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아, 이름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이미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부분 지워놓고 혹시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린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혹시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서 엑셀 시트에는 팡팡 요금 관리라는 버튼 이름은 확실히 보여줬다. 오, 근데 프로시저에서 단추의 실제 이름은 다르다. 그러면 이 단추 이름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단추 이름이 진짜 여기에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 단추 이름이 뭔지? 그쵸?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 시트에서 개발 도구 가시면 중간에 디자인 모드 있거든요. 디자인 모드 하시면 이 단추들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가요. 이때 이 단추 선택하시고 디자인 모드 바로 옆에 속성 버튼 누르시면 이 단추 이름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보여줘요. CMD 등록 작업이란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캡션은 지금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팡팡 요금 관리는 이름표인 거고 실제 이 컨트롤 자체의 이름은 CMD 등록 작업으로 되어 있죠. 시험 보실 때 이것까지 확인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있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고, 혹시 시험 문제도 실제로 이렇게 단추의 레이블, 캡션을 보여주고 실제 버튼의 이름은 다를 때 내가 혼동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는 꼭 이렇게 한번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하셔야 다른 작업 하실 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도 디자인 모드 눌려 있거나 이 버튼이 선택된 채로 다른 시트에 가서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 통합이나 매크로, 부분합 막 이런 기능들 제대로 실행 안 되고 오류나고 글씨도 막 이상하게 써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프로시저에서 이렇게 편집을 끝내셨다면, 혹시나 내가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뭔가를 확인했다면 다시 꼭 원상복구 시켜주셔야지만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점쇼 해놨더니 폼이 떴어요. 그럼 이번에는 폼이 초기화되면 열리자마자 해야 되는 작업들을 보실게요. 그럼 이번에도 또 프로시저 창에서 폼이 열리자마자 했으니까 이번엔 폼한테 코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시트에서는 점쇼 말고 다른 거 할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얘는 이제 작업 끝나면 닫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폼의 종이를 열을 때는 폼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체가 보이고요. 폼에 코딩하고 싶으실 때는 우클릭, 코드 보기. 그래야지만 이렇게 종이가 나타나요. 얘는 그냥 개체 보는 거. 버튼 선택했을 때 이 버튼에 해당하는 속성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거고, 우클릭 코드 보기를 하셔야 실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종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폼이 초기화 되면 했으니까 왼쪽에서 유저 폼, 현재 나의 폼 클릭으로 잡아주죠. 클릭이 우리 기본값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이번에는 폼이 초기화 되면 이라 그랬으니까 클릭이 아니고요. 그냥 열렸을 때. 폼 클릭해서 여는 거 맞잖아요. 그건 시트에서 눌러서 열린 거잖아요. 시트에서 눌러서 열린 거랑 지금 폼이 그냥 열리자마자 초기화 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까는 시트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할 때 클릭을 썼죠. 근데 이거는 폼이 초기화 되면이라고 했으니까 클릭이 아니고, 그럼 여기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클릭은 필요 없는데요. 그쵸? 그럼 지우시는 게 안전해요. 저는 이거 지우시라고 항상 추천을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안 지워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채점이 내가 불필요한 코딩을 남겨놓았을 때 감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저는 안전한 걸 항상 추천드리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거, 자동으로 그냥 작성이 된 건 저는 지우는 쪽이에요. 초기화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콤보 상자한테 K6부터 L8까지 범위를 주라고 했죠. 아까 문제에서. 문제 같이 띄워놓고 볼까요? 자, 폼이 초기화되면 CMB 구분 목록에는 K6부터 L8까지의 영역. 그럼 왼쪽에서 이제 이름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그래도 안전하겠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 말해주는 게 99%는 맞을 거예요. 그래도. 자, CMB 구분. 맞네요. 사이뜨기나 이런 거 없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CMB 구분 하고 점 찍으면 얘한테 줄 수 있는 게 또 떠요. 마침 add 아이템이 바로 뜨죠. 요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add 아이템 쓸 때는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어디 범위를 표시하세요가 아니라 아예 글씨를 줄 때가 있어요. 유와 유치, 초등 텍스트가
표시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주고 엑셀 시트 범위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을 때 그때 쓰실 수 있는 게 이 add 아이템이에요. add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지금은 로우 소스 먼저 할게요. 문제에서 K6부터 L8까지 영역이 표시되게 하세요 라고 영역을 줬죠. 영역을 줬을 때는 꼭 로우 소스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RO까지만 떠도 로우 소스가 뜨죠. 파란색으로 선택이 됐을 때 키보드 탭키 누르시면 자동 완성되고요. 는 큰 따옴표 K6부터 L8까지 이거 대문자 I 아니고 소문자 L이에요. 헷갈리시면 대문자 L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소문자 지켜야 되지 않아요? 셀 주소는 소문자 쓰든 대문자 쓰든 셀 범위를 어차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명령어들도 어차피 소문자로 다 써도 대문자로 자동으로 바꿔주지만 주의하실 건 이름. 보통은 이렇게 다 소문자로 이름을 지어놔요. 근데 보면 이렇게 가끔 대문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CMD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름, 명령어가 아니라 이름 쓰실 때는 대소문자 문제에서 적혀 있는 것 또는 이 컨트롤에 적혀 있는 그대로 대소문자를 지켜주세요. 근데 명령어나 셀 주소는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만 하시면 이게 벌써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점쇼랑 로우 소스 이거 두 줄 쓰고 이제 OPTU는 true 하나만 더 하면 5점인 거죠. 그러니까 세 줄 써서 5점이니까 이런 건 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가서 확인해 볼까요? 누르면 콤보 상자 눌렀더니 K6부터 L8까지 내용이 안 떴네요. 자, 왜 안 뜨느냐 볼게요. 자, 아까 폼에서 컨트롤에 속성 보려면 이 상자 더블 클릭해서 여는 이 상자 폼을 보시면 된다 그랬죠. 이 폼 선택하고 컨트롤 상자 콤보 상자, 그러니까 콤보 상자, 텍스트 상자, 옵셔널 주 이런 걸 다 컨트롤이라고 해요. 컨트롤. 그 중에 콤보 상자 선택을 하시고 왼쪽에 속성을 보면 콜룸 카운트가 1로 되어 있죠. 제가 일부러 바꿔놨어요. 이렇게 떴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콜룸 카운트를 2라고 써주셔야 한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시험 보실 때 보통은 콤보 상자는 이렇게 자동으로 2로 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콤보 상자 하실 때는 보통 컬럼 카운트를 안 써도 되게끔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리스트 상자 있죠. 콤보 상자 말고 그냥 목록 자체가 이렇게 흰색 박스로 떠 있는 거. 걔는 컬럼 카운트를 쓰게끔 내는 게 나와요. 주로. 지금 원래 시험지에서는 이거 컬럼 카운트가 2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1로 바꿔놨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럼 만약에 이게 1로 되어 있었다. 하나밖에 안 떴다. 내가 엑셀 시트 가서 눌러봤더니 여기에 이거 하나밖에 안 떴다. 요럴 때 이제 아까 코드 작성하시는 곳에서 CMB 구분점 하고 CO 까지 입력하시면 컬럼이 떠요. 우리는 컬럼 카운트를 쓸 거죠. 아래 화살표 한 번 누르고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시킬 수 있고요. 는 2 요렇게 하면 엑셀 가서 눌러봤을 때 열의 개수가 2개로 떠요. 그럼 시험 볼 때 항상 컬럼 카운트는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비추해요. 왜냐면 이미 컬럼 카운트가 2개로 설정이 돼 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문제에서 지금 컬럼 카운트 쓰라는 지시도 없었고, 그래서 문제에서 시킨 것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까처럼 폼 열어서 봤는데 분명히 열을 2개 다 띄우도록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 보이는 건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땐 직접 쓰셔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콤보 상자는 보통 둘 다 뜰 거예요. 자, 1번에서 마지막 OPTU가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그랬죠.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죠. 나는 얘를 선택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폼에 있는 옵션 단추를 또 접근을 해야겠죠. 다시 프로시저 창 와서 이제 왼쪽에 OPTU인지 이름을 확인을 먼저 하세요. OPTU 사이띄기는 없는지. 없죠? 그럼 이제 이 이름을 그대로 쓸 거예요. 어디다? 아래에다가. 문제에서 지시한 순서대로 저는 코딩을 하는 편이에요.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여기서 옵션 단추 OPTU라는 애를 선택되게 해주세요는 간단해요. OPTU는 true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끝나요. 앞 글자 대문자로도 바뀌었어요. 맞죠? 명령어는 자동으로 바뀌고 내가 이름으로 써준 OPTU는 소문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은 대소문자 꼭 직접 지켜서 써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명령어는 다소문자로 써도 오타를 안 내셨다면 앞 글자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세 줄 쓰고 아까 점쇼 한 것까지 해서 5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프로시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을 뿐이고요. 이제 기출문제 한 10개 정도 푸시다 보면 이거는 거의 1분 안에 타이핑 끝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코딩을 왜 이렇게 하는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거지. 그죠? 그대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야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두 번 보고 나는 이해를 못하나 봐, 못하겠네,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될 때까지. 코딩도 또 다른 언어예요. 컴퓨터의 언어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처음에 하실 때. 많이 보셔야 익숙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우 소스 해봤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dd 아이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시험에서 이렇게 범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직접 텍스트, 유아, 유치, 초등이라는 글씨가 CMB 구분 콤보 상자에 목록으로 뜨게 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엑셀 시트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고. 그럼 이제 직접 쓰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add 아이템이에요. add 아이템 명령어를 문제에서 말을 해줄 때도 있고요. 말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뭐 엑셀에 범위를 주지 않고 텍스트를 줬다 그러면 알아서 add 아이템을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add 아이템 작성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add 아이템만 쓰느냐, with를 같이 쓰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빨리 보여드리려고 미리 작성을 좀 해놨어요. 자, 이렇게 앞에 작은 따옴표 하나를 쓰면 주석 처리가 돼서 얘는 실행되지 않는 코드로 이렇게 녹색 표시가 되는데 얘네들을 실행 안 되게 가려놓고 여기 작은 따옴표 지워서 한번 볼게요. 그냥 add 아이템만 썼을 땐 이렇게 유아, 유치, 초등 내가 입력한 글씨 3개가 뜨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with랑 같이 쓰라고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ith 상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를 .add 아이템 유아 부분만 쓰는 거예요. CMB는 앞에 한번 with랑 썼으니까 생략하고 추가돼야 되는 텍스트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end with를 쓰면 돼요. 아, 그럼 이거 작성 일일이 다 써야 돼요? 그러면 또 귀찮겠죠. 빨리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CMB 구분 점 하면 아까 add 아이템 떴죠. 아래 화살표 누르면 파란색으로 선택됐을 때 탭키.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는 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이뜨기 안 하시면은 빨간색으로 오류 표시 뜰 거예요. 사이뜨기 하고 큰 따옴표, U와 큰 따옴표 했죠. 그럼 요거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 안 대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키보드 왼쪽에 Shift 키 꾹 누르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홈키 한번 톡 그러면 한 줄이 선택이 되고요. Ctrl C 키보드의 End 키 누르고 엔터, Ctrl V, 엔터, Ctrl V 이렇게 하고 안에 글씨만 바꿔주는 거예요. 유치, 초등 이러면 길어봤자 30초예요. 아시겠죠? with CMB 구분 요것도 마찬가지로 with 한 칸 띄고 CMB 구분하고 엔터를 치세요. 그 다음에 점 아래 화살표 탭 한 칸 띄고 유아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홈키 톡 Ctrl C End 키 눌러서 커서 맨 뒤로 빼고 엔터, Ctrl V, 엔터, Ctrl V, 엔터. 우리 if만 쓸 때도 end if 쓰죠. 얘도 end with. 그리고 이제 글씨만 바꾸는 거예요. 문제에서 add 아이템 쓰세요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add 아이템 with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아래 것처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냥 add 아이템만 말할,거나 아무 말이 없는데 텍스트 직접 쓰라고 해서 내가 add 아이템 써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럼 위에 것처럼 쓰셔도 돼요. 둘 다 작성 가능해요.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는지 요구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add 아이템까지 추가로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원래 시험 문제로 따지면 2번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2번은 기니까 짧은 걸 먼저 하시라고 저는 항상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버려야 될 수밖에 없게 1번, 3번은 확실히 맞아야 되니까 먼저 작성하시도록 권하고 있어요. 자, 3번도 1번처럼 간단하게 한두 줄, 길어봤자 3줄 정도 코딩하면 5점 받게 해주기 때문에 1번, 3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종료 단추 클릭을 하면 문제를 제가 이제 직접 쓰느라고 약간 불친절한데 폼 이름 다 문제에서 말해줄 거예요. 팡팡 요금 관리 폼에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거예요. 단추 눌러보시면 이미 종료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 얘가 뜨게 하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써요. 그냥 종료만 하면 언로드 미만 쓰시면 돼요.
언로드 한 칸 띄고 미. 엑셀에서는 언로드 미, 액세스에서는 docmd.close 다른 거예요.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이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 뜨게 하고 나서 폼을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언로드 미 앞에 메시지 박스를 적어줄 거예요. 자, 일단 종료 버튼한테 접근해야죠. 폼이 열려있으면 프로시저 창 편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폼은 열어봤으면 닫고 프로시저로 가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왼쪽에 열어서 cmd 종료 얘를 클릭을 하면 cmd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기본 구문이 작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 띄워주세요 하는 게 msgbox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을 띄면 밑에 뭘 쓰라고 설명이 쭉 떠요. 프롬프트가 이렇게 메시지 박스의 가운데에 보여야 되는 내용, 이게 프롬프트. 지금은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 표시하고 봤는데 날짜하고 시간이 적혀 있어요. 혹시라도 말을 안 해줬을 경우에도 그림을 보면서 참조하셔야 되죠. 날짜하고 시간을 같이 띄우는 함수는 뭐예요? now.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하나 있죠. 여기서 쉼표를 누르면 버튼 뭐 쓸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보여줘요. 이제 VB 쓰고 O까지 쓰시면 OK 캔슬, OK only 이렇게 차례대로 뜨죠. OK 캔슬은 확인 버튼하고 취소 버튼이 같이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여기 확인 버튼밖에 없죠. 아래 화살표 누르고 탭키 누르면 OK only 버튼만 뜨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은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이 그림의 왼쪽에 아이콘이 붙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노란색 느낌표, 빨간색 X, 파란색 I라는 표시. 얘네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더하기 하시면 어떤 아이콘 붙일 건지 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단추랑 아이콘이랑 같은 위치에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더하기 누르고 VB 크리티컬이 X 버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VB 익스클레메이션이 느낌표, 경고 표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인포메이션, 정보 표시, 파란색으로 동그란 I.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크리티컬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쉼표 찍으면 여기 설명 뜨죠? 진한 글씨로 바뀌어요. 타이틀, 제목 표시줄에 뭐라고 쓸 건지. 이 제목 표시줄은 등록 화면이 종료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써서 등록 화면을 하고 여기 살띄기 되어 있죠? 한 칸 띄고 종료합니다 하고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점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마침표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오타 처리되면 안 되니까 점 찍혀 있으니까 점, 큰 따옴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원래는 내가 알아서 살띄기 했어야 됐지만 해줬죠. 다행히. 근데 명령어와 명령어 앞뒤 이런 거, 메시지 박스하고 now 이런 거 붙여 쓰시면 이렇게 이상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령하고 명령어는 붙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맞고, 아까 제가 더하기 사이에 살띄기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해준 건 요거는 명령어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정했어요. 오? 수정했는데도 노란색이 안 없어지죠? 이러면 실행이 안 돼요. 계속 멈춰있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노란색으로 표시는 내가 제대로 코딩을 수정해도 안 바뀌어요. 전체 선택을 하고 이 노란색 에러가 난 sub 부분을, 요 하나의 달라 부분을 private sub부터 end sub까지 통째로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을 잡고 Ctrl X 잘라내는 거예요. 재설정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확인, 다시 Ctrl V. 이렇게 해야지 노란색이 없어져요. 오류가 났을 때. 그냥 노란색 계속 떠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실행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따 다시 와서 눌러서 종료 누르면 요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이 크리티컬. 제가 아까 아이콘 종류 VB 크리티컬 선택했었죠. 그래서 뜬 거예요. 지금 이 예제에선 당연히 뜨면 안 되는 거니까 이따 지우실 거지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날짜하고 시간 떴어요. 오, 날짜하고 시간이 다른데요? 그쵸? 시험 보실 때도 이 안에 내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같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now라는 경우는 현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날짜하고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어쨌건 날짜고 시간이 뜬 거니까 now 함수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면 종료합니다. 제목 표시줄에 제대로 떴죠. 확인 버튼 하나만 떴어요. 확인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폼이 안 닫혀요. 그쵸? 우리 아직 언로드미 안 써서 그래요. 여기서 언로드 한 칸 띄고 미 여기까지 하시면 종료 버튼 눌렀을 때 메시지 뜨고 확인 누르면 끝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쓴 거니까 지울게요. 요렇게 하시면 완성인 거예요. 되셨죠? 3번 안 어렵죠? 그럼 지금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느라 주석단 거니까 지우고 봤을 때 요렇게 쓰고, 아까 시트에서 점쇼까지 썼을 때 요게 10점인 거예요. 여러분 10점은 받으셔야겠죠. 버리기에 너무 아깝죠. 이 명령어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어요. 하시고 나면 절대 안 많으니까 하셔야 돼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5개를 다 맞으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분석 작업 은근히 까다로워서 10점짜리 통짜로 2개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10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프로시저에서 맞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10점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안 버리셨으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버린다 하면 이런 2번. 사실은 얘도 코드가 좀 길긴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금방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만약에 버리실 거라면 2번만 버리세요. 요거 하나만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메시지 박스에서 또 다른 나올 수 있는 유형이 yes, no 버튼 2개를 놓고 예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닫고 아니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메시지 박스에서 괄호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변수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예 버튼을 눌렀을 때만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다. 그러면 yes, no 버튼 2개를 만들어서 예 버튼을 누르면 닫고 아니요 버튼을 누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 버튼을 눌렀는지 아니요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버튼을 눌렀을 때만 닫으라고 한 거니까 그럴 때 변수를 하나 써야 되고 아무 이름이나 변수는 써도 되기 때문에 A라는 변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A는 MSG BOX 하고 괄호를 열어야 돼요. 변수를 쓰실 때는 메시지 박스에 괄호를 반드시 열어요. 우리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메시지 박스는 괄호 없이 그냥 작성했죠. 왜? 확인 버튼 하나만 있었고 메시지 박스 띄우고 그냥 끄면 되는 거니까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 저장할 필요가 없었을 때. 그래서 괄호를 열면 아까랑 똑같이 타이틀 이렇게 쓰시도록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프롬프트에 메시지 박스는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그냥 예, 아니요 버튼으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대로 활용할게요. now, 그 다음에 쉼표, 여기서 VB, Y 하면 yes, no가 떠요. 이러면 예, 아니요 버튼 2개 띄운다는 얘기고요. 쉼표, 타이틀은 여기 있는 메시지 박스 활용해서 이러면 내가 예 버튼을 누르면 A라는 변수에 VB yes가 저장이 되고요. no 버튼을 누르면 A라는 변수에 VB no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if A가 VB yes면 then 예 버튼을 내가 눌렀으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닫아라. 언로드 B.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죠. 그러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if만 끝내면 예 버튼을 눌렀을 때만 닫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else를 쓰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no 버튼을 눌렀을 땐 뭔가 또 다른 작업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나왔다면 else if A가 VB no라면 then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지시한 거를 또 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yes 버튼을 눌렀을 때만 닫아라 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변수를 이용해서 괄호까지 써주셔야 되는 방식이고요. 그냥 메시지 박스만 띄워야 될 때는 아까 썼던 방식으로 괄호 없이, 이때는 또 괄호 쓰시면 오히려 에러 나요. 괄호 없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 괄호는 변수가 작성될 때만 사용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종료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떴어요. 아니오를 누르면 가만히 있죠. 근데 종료 누르고 얘를 누르면 닫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사용해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만 어떻게 해주세요. 문제에서 지시를 하면 변수를 사용한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시고 변수를 쓰실 때는 괄호를 같이 쓴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길게 하셔야 하는 2번 보실게요. 요 예제에서는 커런트 리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팡팡 요금 관리 폼, 여기에서 이 등록 버튼 누르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 여기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 작성을 했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얘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일 텐데 이미 초등 유아라는 이 두 줄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빈칸서부터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한 줄씩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지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요런 거는 만약에 기존 데이터 지우시면 요 시트에서 요 작업만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감점이에요. 요 문제 때문에 실수를 한 거니까 만약에 프로시저 전체를 날린다 하면 15점이 감점이겠죠.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시는 게 안전하겠죠. 원본은 최대한 조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빈 셀을 찾아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막 덮어 써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내가 외웠다가 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프로시저를 한번 실행하면 컨트롤 Z도 잘 안 먹을 거예요. 컨트롤 Z를 안 먹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도 빈 셀에 알아서 찾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떠올리셔야 되는 명령어가 current region이에요.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코드 작성해서 보고 그런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언제? 등록 버튼 누르면 그랬어요. 그럼 등록 버튼 한테 이벤트를 줘야 되는 거니까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코드 작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등록 버튼 선택해주면 클릭했을 때 이벤트 작성되고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저는 안 좋아해서 위아래로 한 줄씩은 띄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마지막 행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하려면 여기 8행, 9행, 10행 이렇게 행 번호가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빈칸을 찾을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얘도 또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위에 아무런 단어도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그냥 변수 선언하시면 돼요. 한글로 변수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변수 이름까지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행이라고 많이 써요. 뭐 입력행, 추가행 막 이런 것도 시험지 보시다 보면 나오는 경우 있을 텐데 저는 그냥 행이라고 쓰는 편이에요. 행은 하고 자 엑셀 시트에 가서 표의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 같은 거 달려있는 글씨 말고 데이터가 입력되는 표 있죠. 이 표의 첫 번째 칸 얘를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표 전체를 잡았을 때 첫 번째 칸은 B5셀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range 괄호 열면 셀 주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B5 큰 따옴표 괄호 닫으면 B5셀부터 영역을 선택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점 찍으면 얘한테 줄 수 있는 명령어가 뜨는데 CU까지 하면 current array랑 region 뜨는데 아래와 살표 탭 current region 쓸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일단 한 줄 작성하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점 행들만 이라는 의미를 써야 돼요. 행들만 rows 탭 점 개수 세주세요. count 이렇게 쓸 건데 이제 왜 이렇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B5부터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current region 그러면 B5부터 인접해 있는 셀들 중에 값이 입력된 것만이란 뜻이에요. 인접했다라는 게 또 뭐냐? 요렇게 B5셀 기준으로 위아래 양옆 대각선까지 요만큼이 인접했다라고 해요. B5셀과 인접했다. 요렇게가 이 인접한 영역 중에 값이 입력된 것들만 잡으세요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요. 왜요? 인접한 건 요만큼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인접한 곳에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들이 옆으로 쭉 이어지죠. 얘한테 인접한 건 얘지만 얘랑 연결이 된 바로 옆 칸에도 데이터가 있고 위아래도 다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줄줄이 소세지로 쭉 다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붙어서 요 인접한 셀들에 바로 붙어서 글씨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워져 있었다면 그냥 여기에서 끝나요. 이러면 이제 총 9칸의 영역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접해 있었잖아요. 데이터들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쭉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스 그러면 행들만 이란 뜻이에요. 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행들만
카운트, 개수를 세겠다 라는 뜻이 돼요. 몇 줄이에요? 로우스는 행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행을 잡아서 카운트 세세요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결국은 4라는 숫자가 행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폼에 있는 걸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엑셀 시트에 B, C, D, E, F, G, H 열마다 빈 행에 찾아서 구분, 아동이름, 보호자동행, 기본요금, 입장시간, 퇴장시간, 이용요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셀의 몇 행인지는 모르는데 current region.rows.count로 빈 행 찾아 들어가게 나는 코드를 작성해서 행변수에 줬어. 그러니까 행변수에 적혀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행으로 쉼표 구분이 있는 열 2번 열에 CMB 구분 상자에 값을 써줘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밑에 소스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작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 셀 중에 엑셀에 행변수에 해당하는 행에 두 번째 열의 CMB 구분의 상자에 쓴 값을 써주세요. 대입시켜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등호는 같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한테 대입시켜주세요. 값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이 값이 엑셀 시트의 행변수 해당하는 줄에 두 번째 열 1번, 2번 열이 B열이에요.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가거든요. 2번 열에 그러면 두 번째 엑셀 시트의 열에 U7라는 글씨를 써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행변수에 숫자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4였죠. 아까 B5부터 인접한 셀의 값들을 쭉 잡았을 때 행번호만 세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해서 4라는 숫자가 행변수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결국은 셀스 4행 2열이란 뜻이거든요. 자, 엑셀 시트 4행 2열 어딘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행 1, 2, 2열 여기죠. 자, 우리 지금 폼에서 선택한 이 값이 엑셀 시트에 B4셀로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 지금 어디다 쓰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행. 그러니까 B8셀에 가야 돼요. B4셀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렇게만 작성을 해서 4행이라는 숫자를 행변수에 써줬다면 지금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엑셀 시트에 4행 2열 그러니까 B4셀에 구분해서 선택한 값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어디다 써야 돼요? B8셀이 지금 기존 데이터 입력된 바로 밑에 빈칸이죠. 그러면 B4에서 B8로 옮겨가야 되겠죠. 행변수의 숫자가 4로 있으면 안 되고 8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명령어를 수행하면 숫자 4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 4라는 숫자가 행변수에 들어가고 그 변수를 여기다 썼을 때 그럼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B4셀에다가 CMB 구분 상자의 값을 쓸 게 아니라 표의 마지막 행 B8에다가 써줄 거기 때문에 4행이 아니라 8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4라고 직접 숫자를 써서 처음 행변수의 값을 뭐로 만들어요? 8로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8행 2열이라는 값이 처음에 되겠죠. 그럼 1, 2, 3, 4, 5, 6, 7, 8번 1, 2, 열번호 2번 그래서 8행 2열 B8셀에 내가 입력한 첫 번째 구분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urrent region.rows.count 하고 표의 마지막 자리에 해당하는 빈칸 행번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숫자를 더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변수는 항상 얼마를 더하게끔 문제를 낸다. 그래서 current region.rows.count 더하기 하고 이 숫자 행번호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더해야 되는지 직접 계산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이걸 직접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 셀 주소를 적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요거 한 번만 쭉 완성하고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실제 이렇게 작성해서는 시험에 이제 어떻게 완성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을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니까 요걸 먼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더 채워야 될 게 아동 이름, 보호자, 기본, 입장, 퇴장, 이용요금. 이거 지금 다 폼에서 입력한 거 그대로 다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셀스가 총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작성하는 방법. 맨 끝에서 Shift 홈, Ctrl C, End 키 눌러서 커서 뒤로 빼고 엔터, Ctrl V를 6번 더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총 7칸을 작업하는 코드가 작성이 된 거고, 열 번호만. 행변수는 똑같잖아요. 우리 빈셀에 행번호 처음에 8 들어가고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면 9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행변수는 그대로 놔두지만 열 번호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저 지금 키보드로만 했어요. 아래 화살표 눌러서 지우고 3, 아래 화살표 눌러서 지우고 4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자 이름 다 이거 계속 보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한글로 이 짐작되는 부분들을 써놓는 거예요. 아동 이름 아래 화살표 눌러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왼쪽 화살표 키 톡, 그러면 쉬프트는 블록 잡아주는 역할이고 컨트롤은 한 단어 움직여주기 때문에 바꿔야 될 부분만 블록을 잡을 수 있고요. 보호자, 기본 요금, 입장 시간, 퇴장 시간, 이용 요금 이렇게 미리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록을 보세요. 보통 이렇게 그냥 흰색 박스는 이건 텍스트 상자예요. 아까 흰색 박스 리스트 상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밑에 데이터 보이게 해주는, 결과 보이게 해주는 긴 상자, 목록을 쭉 보여주는 긴 상자일 때가 리스트 상자라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 칸씩 되어 있는 건 다 텍스트 상자라서 앞에 txt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밑에 txt 아동명 입장시간 퇴장시간 있죠. 그럼 txt 아동명, txt 입장시간, txt 퇴장시간. 그럼 기본요금하고 보호자는요? 보호자는 아까 옵션 단추였죠? 그래서 opt u, opt 무 이 둘 중에 하나 체크되는 거에 따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보호자 동반에는 opt u가 선택되면 u, opt 무가 선택되면 무로 표시를 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내가 opt u를 선택하면 u라는 글씨, 그렇지 않으면 무라는 글씨가 표시될 수 있도록 if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하실 때 if문은 그래도 작성해 보셨으니까 작성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opt u가 선택이 됐으면 true면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then 엔터 치면 명령어 자동으로 앞글자 대문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셀스 행변수의 4번 열 u라는 글씨를 주세요 이니까 u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u가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무. 그럼 여기서 else if를 써야 되느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냥 else. 그래서 위에 거 u라는 거 복사해서 else 다음에 엔터 치고 컨트롤 V, 무, 엔터. if문 끝나면 end if, 엔터. 들여쓰기 되게 보기 불편해요. 여기 탭키 누르시면 돼요. 엔터 치고 탭키 누르면 들여쓰기 돼요. 코드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독성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보기 편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은 아까 콤보 상자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구분하고 기본 요금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콤보 상자에 그냥 값을 이렇게 CMB 구분 그러면 앞에 글씨만 들어가요. 여기 앞에 것만. 그래서 기본 요금 불러오실 때는 CMB 구분이긴 한데 이 콤보 상자의 두 번째 거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MB 구분 상자의 목록 중에 라는 의미로 리스트 쓰시고요. 괄호 안에 몇 행 몇 열인지, 콤보 상자도 행과 열이 있으면 몇 행 몇 열인지 숫자를 써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걸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0 쉼표 0 괄호 닫으면 이게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항목만 계속 넣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줄에 두 번째 열의 거, 그게 지금 기본 요금인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리스트 중에 행은 내가 선택한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열 번호는 기본 요금이니까 0번, 1번이에요. 아까 00이 첫 번째 값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게 00, 유아로 접근하는 게 00이에요. 1번으로 시작을 안 하고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값 0, 1, 2번. 열도 0번, 1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기본 요금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열 번호는 1이 맞아요. 기본 요금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그런데 행번호가 그냥 0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접근하게 해주는 게 리스트 인덱스예요. CMB 구분.list i까지 하면 리스트 인덱스 뜨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번호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값에 이 번호 0번, 1번이라는 이 1번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가 1, 1이 돼서 CMB 구분 상자 리스트에서 1번 행, 1번 열에 있는 값을 1, 2, 3, 4, 5 5번 열 이 8셀에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콤보 상자 구분에서 선택한 접근 번호, 그 숫자가 CMB 구분.list에 가면 이 리스트 중에 선택한 숫자에 해당하는 행번호의 1번 열에서 값을 가져다가 엑셀 시트에 써줘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죠. 처음에는 지금 한 번 들어서 모르실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 또는 리스트 상자에서 선택한 값에 접근하실 때 명령어는 리스트 인덱스. 이 리스트 인덱스는 결론적으로 숫자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리스트라는 건 몇 행 몇 열이라고 하면 그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는 게 리스트. 리스트 인덱스는 내가 선택한 행번호, 콤보 상자의 행번호가 뭔지 알려주는 숫자인 거고, 리스트는 실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 그게 리스트. 그래서 구분 상자의 리스트 목록에서 몇 번째 행, 1번 열에 있는 거 가져와. 그래서 엑셀 시트 행변수 5번 열에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아까 요것도 그러면 굳이 CMB 구분 말고 요걸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써도 되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쓰고, 얘는 1번이 아니라 몇 번? 0번 열. 아까 우리 구분 상자 눌렀을 때 구분은 0번에 있잖아요. 유아, 유치, 초등이란 글씨는. 그러니까 얘는 열 번호가 0번. 행번호는 내가 선택한 거. 그걸 구분의 리스트에서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얘한테 주는 거. 리스트 인덱스는 뭐라고요? 숫자.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 목록의 행번호. 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고요. 입장 시간, 퇴장 시간.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폼에서 컨트롤 상자라 그러면 얘네들은 다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인식을 해줘요. 이렇게 홍길동 만약에 쓰고 선택하고 입장 시간에 여기 입력 예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시간이나 숫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쓰면. 그 문제가 뭐냐면 텍스트는 엑셀 시트에서 왼쪽 정렬이 되고요. 숫자 처리된 값들은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등록을 눌러버리게 되면 왼쪽 정렬이 되죠, 시간이. 이러면 텍스트 처리가 됐다는 건데 엑셀 시트에선 얘네들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숫자로 입력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밸류를 써주셔야 돼요. 입장 시간, 퇴장 시간, 아까 텍스트 상자 이름 정확히 확인을 했고, 얘네한테 점 밸류 이렇게 적어주셔야 등록을 누르면 엑셀 시트에는 예제처럼 오른쪽 정렬이 되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value라는 명령어 쓰란 얘기 없었는데요 라고 하셔도 이건 써야 된다는 의미랑 같은 거예요.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정렬이 다르다. 내가 입력하니까 텍스트 처리가 돼서 왼쪽 정렬이 되는데 기존 데이터는 다 오른쪽 정렬이 돼 있다. 그러면 점 밸류 쓰란 얘기를 문제에서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수 문제 5개 푸실 때는 꼭 사용하라고 하는 함수만 쓰셔야 되고, 요즘은 조건부 서식이랑 고급 필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프로시저에서는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쓰세요라는 말을 안 해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value를 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서는 아실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서 접해보고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무조건 책에 있는 건 다 푸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유튜브에 상시
복원된 영상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찾아서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많이 접해보셔야 다양한 유형을 미리 시험 전에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밸류수란 말이 없었지만 얘는 사실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용요금을 계산해야 되는 빼기 곱하기 연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밸류를 해주시는 게 안전한데 정렬만 봐도 벌써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됐으니까 숫자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테스트한 거는 지우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문제에서 프로시저를 작성하고 실행하세요. 실행 결과를 표시하세요. 이런 말이 없으면 테스트한 다음에 내가 테스트한 것만 전체 잡아서 딜리트 키로 누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입장시간, 퇴전시간에 점밸류 줬고요. 이제 이용요금 봐야 되는데 이용요금은 폼 안에 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이용요금은 퇴장시간 빼기 입장시간을 해서 곱하기 기본요금, 엑셀 시트에는 이 숫자 곱해서 표시하세요. 단 분은 제외하고 시간만 사용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예시에도 어차피 14시, 17시로 되어 있어서 시간만 사용을 하지만 혹시 내가 분을 입력하더라도 분 제외하고 시간만 쓰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hour 함수 쓰세요란 말이 없었지만 hour를 쓰란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 제외하고 시간만 사용. 힘들죠? 맞아요.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 여러 개 풀고 계속 보시다 보면 보여요. 신기하게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지만 정말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너무 어렵겠다 싶으면 포기를 하셔도 무조건 접고 들어가면 95점으로 시작하시는 건데 그럼 분석 작업에서 만약에 혹시나 실수로 10점 통째로 날아가는 거 2개 다 날아가서 25점 감점으로 시작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다 맞아도 75점인데.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가서 판단을 하시고 도저히 힘들겠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버리시더라도 처음부터 이걸 공부를 안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란 얘기죠. 시험장에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이 계산식 이제 써줘야 되죠. 이용요금 문제에서 써준 거 일단 한글로 자리만 잡을게요. 퇴장시간 빼기 입장시간 괄호 닫고 이거 그대로 그냥 식 쓰는 거예요. 곱하기는 별표 연산자 기본요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기본요금 어디 있어요? 우리 기본요금 아까 여기에 요거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 기본요금 자리에 붙여넣기 하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 아마 이게 바로바로 될 건데 지금 연습이니까 자리 잡고 연습하시는 게 빠르겠죠.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퇴장 시간은 요거죠. 요 상자에 있는 시간 입력된 게 어디예요?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입장 시간은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럼 일단 문제에서 제공한 식은 다 됐죠. 그럼 그냥 실행을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문제에 추가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이용요금은 표시예처럼 표시되도록 설정. 표시예가 여기 있는데 12,000원이면 1000단위 구분기호 찍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글씨가 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 사이티기도 해야 되고. 0일 때는 0의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래요. 다 요거 앞에만 봐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얘 보면서 더 확실해졌죠. 샵 쉼표 샵샵 01 쓰란 얘기네? 라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샵 쉼표 샵샵 01이라는 표시 형식이 뜨게 하려면 여기서 무슨 함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문제에서 말 안 했는데, 그죠? 안 했어도. 포맷 함수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아까 요거 분 제외하고 시간만 사용하라는 거 잠깐 그냥 넘어갔죠? 여기 포맷 하기 전에 그거부터 완성할게요. hour 함수로 셀 안에 있는 시간만 추출할 거니까 hour 괄호 열고 요거 그 셀에 있는 값에서 시간만 추출할 거니까 이거 여기서 통째로 이렇게 hour 괄호 닫으시면 절대 안 돼요. 따로따로 요렇게 하나 옆에 입장 시간도 hour 안에 이걸 통째로 넣어버리면 분이랑 같이 다 계산이 된 다음에 잘못된 시간이 추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처음에 작성된 식 괄호 안에 통째로 묶어서 곱하기 이용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랑 마이너스 중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꼭 괄호로 빼기를 먼저 할 수 있게 묶어주시는 게 맞아요. 식도 이렇게 제공이 되기도 했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통째로 포맷 함수 안에 넣어주면 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 추가로 한 거는 제가 덧붙인 게 몇 개 있어요. 실제 시험지 기출문제 상공회의소에서 공개된 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적었는데 내용이 제가 나올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걸 이제 통째로 포맷 괄호 안에 넣고
이게 통째로 포맷 앞에 들어간 거니까 쉼표 찍어서 표시 형식 샵 쉼표 샵샵 0인데 원이라는 글씨랑 숫자랑 여기 표시에 보면은 사이틱이 돼 있잖아요. 우리도 사이틱이 해서 원 큰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요렇게 끝. 여기까지. 그럼 실행을 하고 선택을 하고 테스트니까 아무거나.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두 줄 있었는데 캡처된 이미지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그럼 그거 테스트해서 놔두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캡처된 이미지도 없고 테스트된 건 요거 기본값은 2개밖에 없다. 그럼 내가 테스트한 거는 지우시면 돼요. 테스트 해보고 똑같이 예제랑 쓸게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면 이름, 유치는 왼쪽 정렬 잘 됐고 기본요금, 입장시간, 퇴장시간은 오른쪽 정렬 잘 됐고 여기 이용요금 아까 유치 선택한 게 3,000원 기본요금 맞죠? 3시간이니까 기본요금 3,000원에서 9,000원 맞죠? 그리고 왼쪽 정렬 됐으니까 제대로 된 거죠. 포맷 함수는 텍스트 처리되기 때문에 왼쪽 정렬 되는 게 맞아요. 예제하고 똑같이 완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그럼 테스트한 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도 없고 작성하고 실행하란 말도 없었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커런트 리전 쓰실 때 저는 레인지를 쓰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만 점을 찍었을 때 그 뒤에 이 명령어들이 뜨기 때문에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말고 한 가지 더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미리 적어놨는데 요즘 교재에는 이 2번째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2번째 방식도 작성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더하기 4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이 2번째 방식인데요. 셀 주소 적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대괄호로 셀 주소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표의 첫 시작 셀 말고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첫 번째 셀. 그러니까 지금 이 시트에서 예를 들었을 때는 A4셀이 되는 거예요. A4셀의 행번호, 로우 그러면 행번호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면 4라는 숫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리전 쓰는 거는 표의 첫 시작 셀. 어차피 커런트 리전 로스.카운트 그러면 인접한 셀들 쭉 잡아서 행의 개수를 세기 때문에 커런트 리전에 줄 셀 주소는 아까처럼 표에서 시작하는 첫 셀 B5셀을 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 로우로 줄 셀 주소는 이 내용 중에 표 전체 입력되어 있는 특히 B5셀 시점으로 인접되어 있는 셀의 첫 셀 A4셀 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로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점 찍었을 때 명령어 목록이 안 뜨죠.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다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더하기 똑같이 current region 쓸 부분은 bo current region rows count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일일이 더하기 4 세서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면 아까처럼 똑같이 실행은 잘 되죠. 그래서 작성법은 2가지예요. 아까 레인지 쓰시는 방법이 있고 대괄호로 셀 주소를 적어주시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까 점 찍었을 때 명령어 안 뜨는 걸 보셨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이걸 추천을 하고요. 명령어 다 외우실 수 있으시면 편하신 걸로 골라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변수 선언할 때 위에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그냥 변수 쓰시면 돼요 라고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프로시저 하려고 봤는데 맨 위에 얘가 써 있었다. 그러면 변수를 그냥 이렇게 행 하시면 안 되고요. dim 쓰고 행 한 다음에 행은 이렇게 해서 변수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시저 파일에는 옵션 explicit이 안 써 있었어요. 그래서 쓸 필요가 전혀 없었고 만약 시험장에 가셔서 이게 써 있다면 이제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도구에 옵션 가시면 변수 선언 요구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뜰 거거든요. 그럼 얘를 체크를 해제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혹시 원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맘대로 해제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상에서 만약에 얘가 맨 위에 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변수는 어차피 숫자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dim을 쓰고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쓰고 행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보다는 레인지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요. 지금처럼 위에 옵션 explicit이 안 써 있으면 얘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럴 때만 이렇게 적고 변수를 쓰시면 돼요. 하고 여기다 그냥 DIM 적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요. 선언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해주는 거라서 따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없는데 DIM 쓰면 안 돼요?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불필요한 작업이니까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때는 쓰시지 않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아까처럼 옵션 explicit이라는 명령어가 맨 위에 떠 있을 때만 꼭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제는 다 이게 없어요. 혹시 시험장에서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면 끝. 이렇게 하면 15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하고 5점이면 이거 버릴래요 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셔도 제가 말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왕이면 이것도 사실 맨날 이 형식으로 나오니까 똑같이 지금 제가 포맷하고 아워를 합쳐버려서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시험에서 이거 두 개 다 같이 쓰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요거. 이 한 줄만 해결이 되면 이 밑에 거는 아까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여기서 if만 쓰는 것도 막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걸 다 합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커런트 리전 쓰시는 게 나올 거고 그 밑에 몇 칸에 어떤 텍스트 상자 값들을 집어넣어라. 요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나올 수 있는 걸 제가 다 합쳐놔서 많아 보이지만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는 적게 지시사항을 줄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처음에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제 이렇게 끝내셨고요. 두 번째 예제 보실게요. 우리 프로시저 영상은 좀 길 거예요. 워낙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길어질 거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보세요.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